싱가포르가 못 들어줄 요구들만 골라가지고 계속하는 거야. 너네 이것도 들어줄 수 있어? 너네 이것도 들어줄 거야? 그럼 통합할게. 못 들어줄 거 아니야. 꺼져 빨리. 말레이시아의 정치인들은 당시에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려고 개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야 당시에.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말레이시아 전체 선거에 나가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차게 말아먹습니다. 한석 당선됩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전체 선거를 할 때면은 말레이시아 전체가 통합이 됐을 때고 화교의 인구가 이제 과거처럼 엄청나게 많을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을 포함하는 말레이시아 연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민행동당이 아무리 뭐 싱가포르 안에서는 뭐 대단해도 전체에선 택도 없는 거야. 그 간다요가 말레이시아 현지 친구가 있어요. 2명이 있어 내가. 한 명은 한국에서 일하러 왔던 말레이시안 차이니즈였고 한 명은 대만에서 만난 말레이시안 차이니즈예요. 2명 다 이제 말레이시아 화교죠. 이 양반들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말레이시아에 있던 집안이니까 이 양반들의 부모네들은 말레이시아 안에서 화교들과 말레이시아 원주민들 간의 갈등, 싸움 이런 걸 다 듣고 겪은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어쨌든 차이니즈잖아.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어 이런 게. 중국이란 국가가 지금 저 대만이란 국가도 있고 저 중화인민공화국도 있는데 저 국가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대요. 물론 이 사람들만으로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비율이 관심이 없대요. 이 양반들은 말 그대로 정말 차이나의 차이니즈가 아니야. 말레이시아의 차이니즈지. 간다요가 해외에서 자랐던 한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을 좀 몇 분 만나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들의 부모들은 당연히 코리안이지. 이 양반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왔단 말이야. 그 대화를 해보면은 일본과 뭐 한국의 관계, 뭐 중국과 한국의 관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남의 나라 생각하든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이랑 너네들 그 차이니즈들이랑은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잘 지낸대요. 말레이시아 안에서 다들 잘 지낸대. 근데 찐친은 안 된대 잘. 대부분 찐친들은 지그들끼리 놀고 지그들끼리 논대요. 누구든 자기랑 문화가 좀 비슷한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 같은 게. 자 아무튼 자 리콴유가 말레이시아와 통합할 때 약속했던 말레이시아 전체 연방선거에 이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더니 통수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말레이시아 정치꾼들 입장에서 이제 리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리콴유 저 양반 안 될 인간이다 저 사람. 말레이시아 전체 총선에 안 나온다더니 물론 한 석밖에 못 얻긴 했지만 통수를 대놓고 친 거 아니냐 저 양반.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꾼들이 화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선동을 더 뒤져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리콴유의 인민행동당이 다음 선거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갑니다. 말레이인들과 화교들끼리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별거 아닌 거로 행사장에서 무슨 경기 보다가 싸우고 시비 붙으면 단체로 싸우고 이게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게 말레이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그 화교 비율이 많아가지고 그 화교들과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 서로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민간인들이 화교들 장사하는데 무슨 불 지르고 진짜 집단 막 많이 죽었어. 화교들 옛날에 90년대인가 그때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몇몇 정치꾼들이 화교들 때문이라고 개소리했다가 이제 화교들이 집단으로 죽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화교들이 문제다. 중국인이라서 문제다 쟤네들. 이제 분명히 또 뭐 화교들이 중국 애들이 또 뭐 뭔 짓을 했을 것이다 이러는 인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말레이시아나 가가지고 화교들 만나봐 한번. 전혀 다른 사람이요. 항상 샤워하고 항상 깨끗하고 영어도 잘하고 광둥어도 잘하고 보통어도 잘하고 말레이어도 잘하고 완전히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야. 중국 대륙 사람들하고. 자 아무튼 합병되자마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갈등, 솔직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갈등이 아니죠. 말레이인과 화교들의 갈등이죠. 특히나 화교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살아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독립을 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쌍방인 거야. 말레이시아 본토 안에서는 말레이인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화교들이 더 많이 이제 갈굼을 당하고 반대로 싱가포르 안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절대 다수가 화교들이니까 말레이인들이 또 괴롭힘 당하고 이미 말레이시아 본토에서 화교랑 말레이인들이 싸우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인하고 또 화교들이 싸운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글른 거예요. 서로 통합되기는 글렀다. 당시에 통합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도 선거 따로 치르고 있다 그랬죠. 게다가 통합됐는데도 뭐가 없어요. 지금 통합이 됐으면 서로 경제 교류를 하든 물적 교류를 하든 중앙정부에서 싱가포르를 관리해주는 거를 또 도와주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싱가포르 화교들은 엄청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항구에 있는 항만이나 이런 것까지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 일부러 말레이인들 취업하거나 말레이인들 배 타고 나가야 되거나 이럴 때 협조 안 해주고 꼽주고 일부러.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그 화교들한테 연맥이고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거야. 통합을 하려고 해봤자 지금. 1964년 7월 20일 싱가포르에서 무슬림 행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도 말레이인들이 살았으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거든요. 화교들은 아니지만. 자, 싱가포르 안에는 근데 화교의 비율이 넘사벽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싱가포르 내에 있던 무슬림 행사가 있었어요. 무함마드 탄신일 기념 행사였대요. 또 여기서 화교들하고 시비가 걸린 거야. 저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며칠 동안 싸우냐면 11일 동안 유일 충돌이 계속 일어났대요. 당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전역에 밤에 통금 때리고 이때 36명이 죽습니다. 556명이 다쳐요. 그 이후에 저 7월 이후에는 9월쯤에 또 폭동이 일어나서 13명 죽고. 정말 대박이었던 건 뭐냐면은 말레이시아 본토의 말레이인들의 정당, 이 양반들 반공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리콴유의 인민행동당 보라고 지금 이 양반들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의 다음 총선 때 공산주의계 싱가포르 정당들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말레이시아인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싱가포르의 좌파 정당이 개박살납니다. 이미 1960년대 중반쯤 되면요, 그 리콴유랑 그 말레이시아 본토에서도 공산당 애들을 하도 때려잡아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도 저 공산주의자들을 지지를 안 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지 하나만 안 돼.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아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랑 통합을 지금은 하기 싫어하고 지금 갈라내고 싶어 하지만 처음에 통합을 해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싱가포르가 싫고 갈라서고 싶어도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레이시아의 쿠바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던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싱가포르의 좌파 정당을 지지한다고까지 했는데도 집권을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달리 말하면 뭡니까 지금? 싱가포르는 앞으로 뭔 짓을 해도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여 본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는데도 집권을 못했어. 그럼 이제 팽당하면 되죠. 요렇게 된 겁니다. 싱가포르가 공산화될까봐 통합을 해줬더만 역으로 이제 저 리콴유 정당, 인민행동당 보라고 공산주의 정당을 지지를 해줬는데도 집권을 못했어요. 공산주의 정당이 싱가포르에서. 즉 말레이시아 본토 입장에서 이제 싱가포르가 공산화가 안 될 거니 통합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당시에 공산화가 되고 싶어도 안 되어야만 해요. 당시 싱가포르의 수많은 은행, 금융,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영국이나 외국 계좌분들이 다 때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공산화가 되면 싱가포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좁은 땅에서? 싱가포르의 화교들은 제정신이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당시에 1960년대 초중반만 지나도 리콴유가 급해졌어요. 우리 독립당하면 안 된다, 이거 된다. 물도 부족한데 리콴유가 급하게 만납니다. 형들 왜 이래? 우리 갈라지지 말자. 우리 정말 느슨하게, 정말 거의 쌩깐급으로 서로 신경까지 안 쓸 급으로 살자. 대신 아예 쌩까진 말자. 그러니까 같은 국가로서 가기는 가야 된다. 일단은 통합한 거로는 가자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자마자 세상에 영국이랑 호주랑 막 미국 막 서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말레이시아한테 쫓아와서 이내 제정신이냐고 씨부레. 도대체 지금 소련이랑 중국 공산당 애들이 공산주의 동남아에 퍼뜨리려고 개 연병을 하는데 지금 싱가포르를 팽을 하려고 해. 니네 무조건 붙어있어. 니네 도란. 서방 국가들도 말레이시아한테 와가지고 싱가포르랑 붙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계속 하지만 솔직히 서로 지들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야. 리콴유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끔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본토 사람들은 트집을 잡아 싱가포르가 못 들어줄 요구들만 골라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너네 이것도 들어줄 수 있어? 너네 이것도 들어줄 거야? 그럼 통합할게. 못 들어줄 거 아니야. 꺼져 빨리. 말레이시아의 정치인들은 당시에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려고 개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야 당시에. 결국에는 독립 말고 답 없다 해서 1965년 8월 극비에, 이거 다른 국가들도 모르게,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독립에 대한 협상을 하고 독립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하면 또 이제 미국이나 서방 진영 국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계속 피곤하게 서로 살 바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독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결국에 극비에 결정합니다. 8월 9일 싱가포르의 독립이 발표됩니다. 그러자마자 영국이랑 호주가 펄펄 뛰면서 반발을 하고, 싱가포르 니네 공산화되면 어떡할 거야? 나라도 쪼만한데 니네 이렇게 쪼만한데 니네 공산주의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그냥 공산화되는 거라고. 니네 나라 크기도 쪼만한데 세상에. 그래도 어찌됐든 독립은 된 겁니다. 언제? 1965년 8월 9일 현재의 싱가포르가 탄생한 겁니다. 독립 후의 싱가포르 어땠을까요?
독립 이후에 잘 살고 있지 않냐. 독립을 잘했다. 독립을 해서 저런 것도 짓고 독립을 해서 싱가포르가 이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1인당 GDP가 대한민국이 2021년 기준 34,800달러입니다. 싱가포르 1인당 GDP가 72,700달러예요. 2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지금 국가의 인프라, 기업의 효율성, 경제성, 정보 효율성, 기타 등등 이런 게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이런 국가 경쟁력 순위도 한국이 전 세계 27위예요. 싱가포르 3위입니다. 독립하고 나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뭐 배를 여기다 띄워놨다며? 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개쩔고, 이런 것도 개쩔고, 뭐 이런 것도 있다며.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 세상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세상에 여기 뭐 맥이나 뭐 그런 뭐 잉어, 비단잉어 같은 거 좀 깔아놨어요? 뭐 좀 던져주면 이제 바글바글 올라오나? 독립기념관처럼 이렇게 삐까뻔쩍하긴 한데 사회적으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간당간당한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물이 부족해요. 파이프 건설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강에서 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면적이 이렇게 작은 나라는요, 상하수도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 댐이나 강이나 이런 것도 정비가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싱가포르가 지금 물 부족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싱가포르가 국내 저수지랑 그 물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 이 네 가지로 대부분 지금 물을 공급받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오는 게 전체 물 수급의 40%입니다. 40%란 양은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정말로. 국내 저수지는 이제 비온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재생정화수는 이제 쓰고 남은 그 물들을 조금 정화를 해가지고 재생용수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업용수로 쓰는 거고요. 그럼 탈염정화수가 뭐냐? 이제 저게 지금 싱가포르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 같은 데다가 담수를 섞어서 염분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겁니다. 염분을 굉장히 낮게 만든 다음에 정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탈염정화수도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라던가 빗물이라던가 이런 데서 물이 고여있는 거를 구해와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꺼오든가 아니면 빗물을 모아두는 어떤 저장고를 더 만들든가 결국에는 도로아미 타불이야. 근데 담수랑 바닷물을 섞으면은 양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저게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은 진짜 단군알배가 땅을 어느 정도 잘 잡은 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싱가포르. 독립 직후에 어땠겠습니까?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지금이야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넘는 어마무시한 국가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국민소득도 적고 물도 부족하고 게다가 지금은 덜하지만 리콴유가 집권했을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군 들이 싱가포르에서 어마무시하게 부패했었어요. 도대체 지금의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리콴유의 독재 정치를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